댓글을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그저 운명대로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주제는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답을 못 찾고 논쟁 중에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한번 볼까요? 운명 결정론이 절대적이었던 적도 잠시 있었습니다. IQ 190 추정 뉴턴 형님이 자연을 수학으로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후대의 과학자나 철학자들의 해석을 통해 세상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돌아간다는 결정론의 시대가 열렸죠. 가령 라플라스의 악마처럼 모든 원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는 상위 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미래도 과거도 전부 계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입자들이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고 관측되기 전까진 확률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쉽게 말해서 냉장고의 사과의 위치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를 열기 전까진 사과는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운명 결정론과 완전히 대립되는 증거였고,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가 대 선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에겐 똑똑하신 분들의 오랜 논쟁을 종결시킬 만한 과학적인 무기도, 진리를 단정할 자신감도 없어요. 정말 자료만 모아도 영상 몇 편은 뚝딱 나올 만큼 양쪽 주장은 오래됐고 깊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열린 결말은 진짜 파워 개노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중심이 나인 저의 세계관에서의 저만의 철학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유의지는 존재한다. 다만 매우 제한된 형태로. 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오늘의 주제, 운명과 자유의지. 사실 이 문제는 어느 것이 맞냐라는 관점을 떠나서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자유의지라고 정의해야 할지조차 철학계나 과학계나 통일된 기준이 없거든요. 운명 결정론이 맞느냐 틀리냐를 논하기 전에 자유의지를 의식의 자유까지로 볼지 행동의 자유까지로 볼지도 의견이 갈립니다. 쉽게 말해서 게임의 룰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데 누가 이겼는지 가지고 싸우고 있는 느낌인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깊게 들어가면 시작조차 못하니 양쪽 주장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부터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쪽 먼저 볼까요? 그 주장의 중심엔 바로 벤자민 리벳이 한 실험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리벳은 1980년대에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의 뇌에 전극을 연결한 상태로 양손에 버튼을 하나씩 쥐게 하고 마음 가는 대로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피험자들이 지금 눌러야지 하고 결정하기 몇 초 전에 이미 뇌에서는 무슨 버튼을 누를지 알았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봐봐,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네 뇌가 결정한 걸 그냥 따랐을 뿐이야 라고요. 영상을 이까지만 보신다면 맞네, 뇌가 결정하고 우린 그냥 따르는 거네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차원만 더 올라가 보자고요. 저 실험은 뇌 안에서 자유의지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정작 그 결정을 내린 건 뇌가 아닌 그 뇌를 쓴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모니터에 화면이 뜨기 전에 컴퓨터 본체가 먼저 켜졌다는 이유로 봐봐, 모니터 화면 뜨기 전에 본체 파워 먼저 들어왔으니 이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전원을 누른 손, 그 본체를 작동시킨 존재는 본체, 즉 뇌가 아니라 그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재밌죠? 자유의지 반대파의 주장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쪽도 봐야겠죠? 그 주장의 중심에는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 중 하나인 트랜서핑의 저자 바딤 젤란드입니다. 바딤 젤란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운명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운명은 단 하나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가능성의 흐름이다 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통해 그 무한한 가지들 중 어느 운명선 위에 설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이라는 행위를 통해 다른 운명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바딤 젤란드도 완전한 자유의지를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주장에서 중요한 점은 그 무한한 정해진 가지들 중 어느 길을 고를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호하죠? 두 주장을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쪽에서는 기차를 타면
죽을 때까지 쭉 가야 된다는 거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쪽은 기차 노선이 정해져 있는 건 맞지만 기차 대수가 무한되고 환승도 가능하다는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 바딤 젤란드의 주장은 우리는 원하는 운명선으로 천천히 갈아타며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학, 트랜서핑,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시선이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힘 으로 이해하지만 전혀 다른 해석도 존재하거든요. 바로 자유의지의 말살이 진정한 끌어당김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영혼 시절 이 세상에 올 때 이미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여 이 세계에 왔으니 진짜 원하는 것은 이미 영혼 깊은 곳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 라고 믿는 수많은 것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닌 에고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진짜 원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이며 태어난 사명에 따라 애쓰지 않는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더 쉽게 말해 에고의 개입을 줄이고 우주의 흐름에 몸을 완전히 맡기는 상태가 진정한 끌어당김이라는 거죠.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믿고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그 결과 실제로 그들은 과하게 욕망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큰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문화권인 인도에서도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점성술과 힌두교에서는 말하죠. 당신의 인생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요. 어떤 용어는 상인 바이샤로, 어떤 용어는 전사 크샤트리아로, 또 어떤 용어는 지혜자 브라만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평화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쉽게 말해 태어날 때부터 신분, 즉 클래스가 정해져 있다는 개념이죠. 이까지만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야 건남아, 나도 귀찮은데 자유의지 죽일란다. 진정하세요 선생님들. 요즘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의식이 깨어나는 시대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예시는 오히려 유대교와 반대되는 예시입니다. 요즘 많은 인도 젊은이들은 이런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로 나가 세계적인 기업가와 리더들로 성장하기도 하죠. 구글의 순다 피차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등등 이렇듯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재전직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 주제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답에 대한 힌트입니다. 자, 다시 질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매 순간 다른 길로 갈아탈 수 있는 존재일까요? 네, 눈치채셨죠? 둘 다 맞습니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전사로 태어났든 마법사로 태어났든 도적으로 태어났든 클래스와 신분은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시프가 될지 표도가 될지 혹은 썬콜이 될지 불독이 될지 혹은 2차 전지까지만 할지 6차 전지까지 해볼지는 여러분이 선택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헤네시스 분수대에서 사교 모임만 하며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자유일지도 모르죠. 이까지만 말하면 해피엔딩 같지만 인생이란 게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했었던 말을 다시 꺼내볼게요. 자유의지는 있다. 다만 매우 제한된 형태로. 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헤네시스에서의 평온한 삶도 글로벌 CEO의 드라마틱한 여정도 과연 100% 자유의지의 결과일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그 선택은 이미 무언가의 영향 아래에서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그 무언가가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무의식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프로그래밍 된 대로 자동 반사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큰 흐름 혹은 카르마적 상황이 내 앞에 등장했을 때 그걸 의식적으로 역선택할 수 있는 영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다양한 연구들에서 말하죠. 인간의 행동 중 약 95%는 무의식적인 반응이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고작 5%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 무의식 대부분은 우리가 9살이 되기도 전에 전부 다 다운로드 됐다고 말하고요. 그러니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해서 선택한 거야. 이게 사실은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그 순간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을 해버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럴듯한 이유를 뒤에 붙이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는 5%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95%의 무의식을 리다운로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명상, 참나로서의 자각,
감정 해소, 지속적인 인식 전환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선택의 조건 자체를 서서히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했던 행동을 깨어있는 참나의 시선으로 자주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땐 내가 좀 감정적이었네. 혹은 아, 이렇게 말할 걸 그랬다. 이런 식으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드라마틱한 성장은 아니지만 5%, 10%, 30% 이런 식으로 주파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 나였다면 절대 고르지 못했을 선택이나 대답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운명의 흐름을 역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한 자유의지가 발현되는 순간이라고 믿고요. 자, 뭔가 아직 가려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죠. 더 깊게 가봅시다. 바로 제 영상의 단골 주제, 카르마입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내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인생의 큰 숙제들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그건 보스몹이에요. 언젠가는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보스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장비를 들고 있는지, 어떤 스탯을 많이 찍었는지, 얼마나 많은 레벨업을 했는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벨과 장비는 내면의 주파수를 올리고 생각과 사고를 긍정적으로 흐르게 하고 감정의 평온을 자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충분한 레벨업과 장비가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어떨 땐 그게 카르마인지조차도 깨닫지도 못한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보스몹이 분명히 튀어나왔는데 내가 너무 성장해버려서 그냥 슬라임 마냥 한 방 컷 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아, 그게 숙제였구나. 이런 식으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1렙 때는 눈물나게 어렵던 퀘스트도 50렙 넘어서 다시 보면 그냥 딸깍인 거죠. 운명은 있어요. 보스몹도 피할 수 없는 퀘스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걸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고 통과했는지가 자유의지가 진짜로 빛나는 순간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음 퀘스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장비 점검하고 주파수 올리고 부드럽게 나답게 천천히 레벨업 합시다. 어차피 보스는 나와요. 괜찮습니다. 그때 우린 이미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첫 번째, 삶은 어쩌면 대부분 정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에고를 조금 내려놓고 태초의 내 영혼이 정해놓은 길에 따라 그저 조용히 충실히 여행하는 것도 충분히 멋진 삶이죠. 두 번째, 우리에겐 단 하나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비록 그 자유마저도 무의식의 발목이 잡힐 때가 많지만 우리는 그 무의식마저도 자주 깨어서 다시 훈련하고 정해진 운명을 내 방식대로 적극적으로 창조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고 모두 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약속 하나만 할까요? 사실 정말 최고로 쉬운 선택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고 난 어차피 해도 안 돼. 네,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요, 제일 쉬운 그 선택, 그것만 안 하면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꽤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으니 진지하지 말고 유쾌하게 천천히 레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